안녕하십니까. 예, 노에로사를 오늘 마무리할까요? 꼬르디아이스 사우다스 수행 이렇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노에로사가 32년에 만들어서 마리오 헤이스의 노래로 녹음한 플라제렘 꼬넨셀로 브라제렘 코넨셀로, 코넨셀로. 그러니까 pleased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그런 일상 인사말을 제목, 이제 노래 제목이고요. 이제 그 인사말에서 가사를 가져온 노래를 어, 이제 발표해요. 가사는 길거리에서 두 연적이 만나 서로 본심을 감추고 쿨하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쓰고 사는 일상의 가면 한 켜 아래가 서정적인 삼바의 선율을 타고 회부를 찌르는 예리함으로 묘사됩니다. 그야말로 촌철살인적 노래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요. 프라제렘 꼬넨셀로, 프라제렘 꼬넨셀로, 프라제렘 꼬넨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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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제렘 꼬네셀로, 꼬네셀로, 셀로, 꼬네셀로. 음. 노에로사의 노래들은 일상적이면서도 아주 개인적인 일기의 몇 장을 들춰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때로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존재의 속살을 도려냅니다. 그가 33년 그와 호흡이 잘 맞았던 작곡가 바티코와 함께 만든 어, 페이치오 지 오라사옹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라는 노래에서 그는 삼바가 심장을 찢는 고통 속에서 마치 기도처럼 안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삼바란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달동네의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도시의 것도 아닙니다. 삼바는 바로 심장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세노 고라사옹. 음, 음. 내가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소개할 노에 후사의 마지막 노래는 37년 그가 세상을 떠난 해에 발표된 마지막 소원입니다. 울티모 데세조입니다. 이미 그의 건강, 울티모 데세주입니다. 이미 그의 건강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주변에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죠. 짧지만 긴 여운이 남는 노래입니다. 그의 목소리로는 들을 수 없는 노래이기도 하죠. 난 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은 6월 쌍주양 축제에서 처음 싹이 텄었지. 이제 그 사랑은 시들었어. 불꽃놀이도 그림도 식기도 달빛도 기타 연주도 다 사라졌다네. 당신 곁에서 그저 나는 침묵할 뿐. 생각은 오락가락하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만 열면 울음이 터질까봐 난 두려운 거야. 결코 다시는 당신에게 키스하지 않으리. 하지만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당신도 거절하지는 못하겠지? 만일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는지 아니면 아니었었는지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깊이 사랑했었고 당신은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고 절망했었노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좋으리.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혐오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기꺼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었고 술집이 내 집이었으며 내가 당신의 삶을 망쳐버렸고 당신이 나에게 사주었던 한 덩어리 빵만큼의 값어치도 없었던 인간이었노라고. 노에로사가 세상을 떠난 1937년 쇼루 작곡가 피싱기냐가 1917년에 발표한 소류 연주곡 부드럽게 사랑에 빠진 까링우스의 선율에 노에로사의 친구였던 주아우즈 바우가 가사를 붙이고 삼비스타 오를란도 실바가 삼바 버전으로 부른 노래가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국민가요가 됩니다. 쇼루 깡싸옹이라고 합니다. 쇼르든 삼바든 가사는 정형화된 사랑에 머물러 있어 새삼스럽게 시로서 접근할 만한 성과는 아니라 생각돼요. 1914년에 바이아 지방에서 태어난 도리발 카이미 또한 2008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브라질을 대표하는 재능 있는 삼바 싱어송라이터이지만 적어도 나에게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느낌을 주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노에로사 이후 4, 50년대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삼바를 노래하는 시인을 찾기란 나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히우지 자네이루의 카리오카 삼바는 노랫말에 무게가 실린 삼바 깡싸옹보다는 춤에 무게가 실린 카니발 삼바가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걸쳐 삼바 깐사옹의 맥을 잇는 새로운 삼바의 물결이 시작되는데 이 물결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보사노바입니다. 보사노바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물결이란 뜻이죠. 이 물결은 60년대 유럽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만 곧이어 비틀즈를 앞세운 락앤롤의 물결에 잠잠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보사노바의 음악적 성과는 국제적으로 커다란 인정을 받아 보사노바는 브라질의 문화적 자긍심에 지금까지도 사그라지지 않는 불씨라 말할 수 있죠. 1959년 프랑스에서 건너온 마르셀 까미가 감독한 브라질 영화 흑인 오르페에는 1959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과 60년 아카데미 영화제 그리고 골든글로브 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합니다. 히우지 자네이루의 삼바 축제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의 국제적인 성공과 함께 브라질의 삼바라는 음악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죠. 이 영화에 쓰인 루이스 봄파가 작곡하고 안토니우 마리아가 작사한 노래 카니발의 아침 마나아지 까나발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는 잘 만들어진 영화 음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오프닝에 흐르는 노래 행복 펠리시다데는 카르멘 미란다나 도리발 카이미를 통해 삼바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브라질의 삼바에 지금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해줍니다. 펠리시다데는 이 영화의 대본을 쓴 극작가이자 시인인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가 가사를 쓰고 안토니우 카를로스 조빙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1957년 홀로 사무치는 그리움은 이제 그만 쉐가지 사우다데란 노래를 발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노래를 브라질 보사노바 삼바의 출발점으로 잡곤 합니다. 가령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카니발의 아침이라는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요, 보사노바라 할 수 없어요. 이 노래에 이제 그 오프닝에 확실히 이 노래하고 오프닝에 펠리시다데를 비교하면 보사노바의 느낌을 확실하게 이렇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카니발의 아침은 이렇죠. 노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manhã bonita Manaus, de dia feliz que chegou, o sol no céu surgiu, em cada cor brilhou, por tu sono então, ao coração, 루루루루루루루루. 예, 이런 노래잖아요. 근데 이 노래의 느낌이 이 노래는 보사노바의 느낌이 아니죠. 이 느낌의 출발점이 이제 쉐가 아지 사우다데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58년 삼비스타 엘리제 까르도주의 노래로 음반에 실리지만 별다른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같은 해 주앙 지우베르투가 발매한 싱글이 커다란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사를 맡은 1913년에 태어난 시인 모라이스와 1927년에 태어난 싱어송라이터 조빙과 1931년에 태어난 싱어송라이터이면서 보사노바의 특화된 창법을 보유한 지우베르투의 보사노바 삼각편대가 결성됩니다. 주앙 지우베르투는 브라질에서 전설 미투로 불립니다. 1959년 뉴턴 멘돈사가 가사를 쓰고 조빙이 곡을 붙인 조율되지 않는 소리 데사피나두라는 노래를 지우베르투가 부르는데 이 노래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데 주제의 맥락에서 대단히 흥미있는 곡입니다. 50년대 후반 브라질에서 보사노바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고전적 삼바 진영의 첫 번째 반응은
보사노바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라는 것이었어요. 고전적 삼바에 익숙한 사람들의 귀에는 보사노바의 창법이 너무 조근조근하고 다이내믹한 고음 처리가 없는 것이 거슬렸던 것이죠. 이 노래는 그런 반응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데사피나도인 거죠. 조율되지 않은 소리. 노래 잘 부르는 걸 뽐내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내지르는 소리에는 심장이 없는 반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노래에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게 이 노래 가사의 핵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사노바 미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꾸밈 없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내 노래가 별로 음악적이지 않을지는 몰라. 하지만 이것이 보사노바야. 보사노바는 정말 자연스러운 노래지. 내 생각에 보사노바는 단순한 듯 대단히 정교한 노래입니다. 엄청난 음악적 재능들이 대단히 미분화된 리듬을 타고 아주 견고하고 물샐 틈 없는 음악적 구조를 구축하면서도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느슨하고 즉흥적인 여유를 음미할 수 있게끔 비어있는 음악적 공간을 창출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결코 마음 가는 대로란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음악은 아니란 거죠. 차라리 보사노바는 고전적 삼바의 화려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을 정갈하게 정리한 아주 지적인 음악입니다. 물론 삼바의 전통에서 보사노바도 춤을 자극하지만 그 춤은 외적인 분출, 익스플로전이라기보다는 내적인 분출, 인플로전입니다. 노에로사의 동료였던 필로소피아를 불렀던 삼비스타 마리오 헤이스가 그의 좀 빈약한 성량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인해 보사노바 창법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앙 지루베르투가 재능 있는 선배로서 마리오 헤이스를 존경했을 수는 있으나 두 삼비스타를 특징 짓는 창법의 영향 관계라면 나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새로운 물결로서 보사노바의 창법을 구태여 전 세대에서 찾아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전적인 삼바와 보사노바 삼바는 듣는 순간 차이가 분명합니다. 노래하는 가수의 음색과는 별 상관없이 듣는 순간 바로 느껴지는 음악적 스타일이 보사노바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건 악보에는 표시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관록 있는 재즈싱어 프랑크 시나트라가 보사노바를 부른다 해도 엘라 피츠제랄드가 그런다 해도 그건 보사노바가 아닙니다. 보사노바 삼바는 악보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노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삼비스타 주앙 지루베르트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보사노바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지요.